안녕하십니까.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지급명세서 작성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을 채용할 때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임금지급명세서는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매월 임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흔히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 사업주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조사관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임금지급명세서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물어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거나 임금지급명세서를 미작성했을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우리 사업주분들한테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초범일 경우에는 대략 한 50만원 미만의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과태료 50만원, 임금지급명세서 또 작성 안 했다고 해서 50만원, 합쳐서 100만원 정도의 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상당히 우리 숙박업주분들 그 마음이 좀 짭니다. 운영상의 어려움도 더 가중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최저임금 적용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최저임금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이 9,86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월급은 206만 740원인데요. 206만 740원이라고 하니까 적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206만 740원은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다 휴무일 경우에, 그러니까 즉 공무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산정한 것이 206만 740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숙박업소에서는 이렇게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근무 시간을 이렇게 책정하지는 않죠. 대부분 우리 숙박업소에서는 직원들한테 하루에 9시간, 10시간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고, 휴일도 한 달에 보통 3번, 4번 정도만 이렇게 휴무를 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저 월급 206만 740원보다 상당히 더 높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봐도 최저 26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직원들 월급 책정할 때 최저임금 준수해야 되니까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직원 월급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주분들께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반드시 그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고 직원들 월급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직원 해고 문제인데요. 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해고를 시킨다든지 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원을 해고시킬 때는 반드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30일 전에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직원이 일을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너 내일부터 그만둬, 다음 주에 그만둬,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또 신고를 하면 직원이 일하지 않은 한 달분 월급을 지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해고 예고 통지를 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렇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두로 했을 경우에는 뭐 녹음이나 뭐 증인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은 우리 숙박업주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항상 구두로 할 때는 그런 녹음이나 동영상이나 그 증인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으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해고할 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되고요.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함부로 또 해고도 못 시킵니다. 법에서 정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만이 해고를 시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가 그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우리 숙박업주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직원을 1년 이상 채용했을 경우에는 한 달분에 상당하는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정도는 우리 숙박업주분들께서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직원이 어떠한 뭐 이유로 퇴직금을 뭐 중간 정산을 요구한다든지 우리 숙박업주분들께서 나중에 퇴직금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매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 그 문제가 되는데요. 퇴직금은 원칙이 직원이 퇴직할 때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 줬을 경우에 나중에 직원이 정말로 뭐 4년 5년 뒤에 직원이 정말로 퇴직할 때 이전에 중간에 정산해준 퇴직금은 무효가 되고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요. 사실 뭐 소송까지 가가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항상 중간 정산 해주지 말고 직원이 퇴직할 때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에서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인정하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직원이 뭐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부족해서 퇴직금 정산 중간 정산을 요구한다든지 뭐 직원이 집을 구입하는데 뭐 잔금이 부족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럴 경우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숙박업주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외국인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조항이 안 나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만약에 우리 숙박업주분들이 고용할 때 퇴직금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임금을 책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주휴수당인데요. 이 주휴수당은 우리 숙박업주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원이 일주일 근무를 하면 그 중에 평균 1일 이상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직원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유급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직원이 4년, 5년을 근무하고 나서 뭐 퇴직금도 받고 매달 월급도 잘 받았는데 퇴직하고 나서 주휴수당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휴수당을 다시 그 숙박업주가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을 나중에 이중으로 뭐 다시 지급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다가 총 임금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셔야만이 나중에 직원이 별도로 뭐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총 임금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 반드시 기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조금 미숙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준비 잘하고 내용 충실히 해서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